민성식, 박기환, 최희중 여동생이시죠? 그래도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사별하시기 전까지 성매수를 포함해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JTBC 드라마 공작도시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처럼 내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처가 남편 덕에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는 이 씨. 그런데 얼마 전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출장 중 성매매를 했고 단속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은 것은 물론 벌금까지 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는 이 씨,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는데요. 자, 백 아나운서, 이 남편은 성매매, 이 참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나 이혼은 절대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아이 때문입니다. 이 씨 역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지옥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별별 상담소에서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또 이 사연이 약간 좀 너무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채팅창에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부부였다고요. 예, 그 결혼 5년 차인데요. 이제 아이가 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이 꽤 길었고 또 이 여자의 성격이 워낙 좋아서 남편의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또 동반 모임도 많이 가다 보니까 아내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음향 장비 관련한 회사를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 지방 출장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항상 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속상하지는 않았던 게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꼭 아이 보느라 힘들었지 이러면서 선물도 꼭 사오고 기념품도 사오고 정 없으면 호두 과자 한 봉지라도 늘 사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자상했던 신랑이 저런 짓을 했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극적인 반전인데 이게 이제 평소에 남편의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이 직장 동료의 가족하고도 이렇게 서로가 알잖아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랬는데 이 직장 후배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남편들이 출장 가면은 사실은 뭐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기 가족들끼리는 뭐 저녁 먹고 이런 사이인데 동료 아내의 그 설명에 따르면 자기 남편과 이 동료들이 이 성매매로 약식이 기소돼 가지고 이제 그 벌금형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것이 이제 벌금형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편물로 집으로 날라왔고 그래서 남편의 후배가 이제 사실은 하고 전부 다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는 그 또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남편의 직장 후임의 변명은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쪽에서 뭐냐면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토스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꽤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매를 나갔다. 그래서 이 두 인간은
결국 똑같은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아, 두 인간.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일단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이거 아니 뭐 도의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불법이 맞죠.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누가 권유했고 이런 거 왜 따지겠습니까? 어차피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적발이 돼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두 사람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권유해서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갈렸을 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 날카롭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방 출장 갔을 때 남편의 주장은 후배가 권유를 바라며 한 번 가게 된 게 그 뒤로도 여러 번 가게 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적발이 돼서 벌금된 이후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때늦은 후회인 거고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불법을 한 거죠.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아내분 입장에서 아니 제 입장부터 저 아직 뭐 장가는 안 갔지만 이건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저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진짜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사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남편이 성매매한 것이 이제 아내에게 발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진작에 이혼을 고민한다고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이혼하세요, 이혼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이 남편을 안고 가는 것이고 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하는 거 결심은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예. 자, 교수님은 아까 이 두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다. 2번 다시 절대 실수 안 할 테니까 이혼만은 꺼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매매한 건 잘못됐는데 내가 평소에 가정에도 충실했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냐. 한번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사례에 있는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각하면은 이게 이혼부터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혼을 갖다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긴 어렵겠지만 평소에 예. 이 사람이 쌓아온 어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미 이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상황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여성이 눈을 탁 부라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갖다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와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불결하고. 이거는 뭐 법적인 그런 걸 떠나고 뭐 도덕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그런 어떤 뭐 심하다기보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혼을 하실 거고 예. 또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법에도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법전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법전에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용서해 주면 이혼 소송 못 한다 이런 규정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배우자의 몫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도 배우자의 몫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이건 그분에게 달린 겁니다, 전적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양 변호사님? 우리 법은 이제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때 인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행위라고 다들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예전에 예를 들면 간통이 있었을 때보다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성적인 부정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혼 사유가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다 경찰에서 처벌까지 받았으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직접적인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경찰에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증거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판사가 봤을 때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이건 뭐 이혼 소장을 내면 거의 100% 인용된다라고 사실상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저하고 백 기자는 이 미혼인 만큼 또 우리 오 교수님, 백 변호사님이 또 이제 기혼이시니까 좀 어떻게 좀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짧게 두 분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두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상담하시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어떻게든 이제 잘 어떻게 해보려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 사건 마당에서 이러는 거 다루잖아요. 예. 이런 프로가 제일 힘들다고. 아, 이런 프로가. 그러니까 틀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라도 아마 네. 뭐 그런 일을 겪고 계시면 채널을 돌리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완벽하게 용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적인 것과 고려를 하셔서 이 남편과 함께 해야 한다면 이 남편의 과거 좋았던 모습을 좀 생각을 최대한 해주시면서 끌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강요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이 여성의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만약에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간간히 출장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성매매를 해오던 이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세상에 있어서의 가정생활은 이제 끝났고요. 폭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혹입니다.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진정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혼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정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